자, 오늘은 치수 기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치수를 기입을 한가에 대한 부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도면 작업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치수 기입법입니다. 도면은 누구나 그림은 쉽게 그림을 그릴 수 있지만 여기에 있는 치수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들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특성에 따라서 조금씩 변경될 수도 있고요.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보기에 이상적으로 가장 좋은 이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치수를 기입을 시키시면 되는데, 자, 어떤 방법들이 있는가에 대한 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수 기입법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치수선과 치수 보조선이 있고요. 자, 치수선은 이 길이 각도를 측정하는 방향에서 평행하게 작도를 한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치수선은 치수 보조성을 사용하여 기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렇게 네모에 대한 부분들이 되어 있으면 치수선을 어떻게, 여기 있는 치수 보조선이고요.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치수 보조선이고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치수선입니다. 화살표로 되어 있는. 그래서 뭐하고 이거하고 이거에 대한 부분들이 뭐하고 평행하도록 작도하고요. 길이에 대한 부분들은 평행하도록 작도를 하고요. 그리고 치수 보조선은 뭐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치수선과 함께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원칙이고요. 자, 그리고 치수 보조성하고요. 치수선은 색깔에 있어서는 무슨 색깔? 빨간 색깔로 표현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문자는 이 위에 있죠. 문자는 항상 있으니까 문자의 표기값은 무슨 색깔? 노란색으로 표기로 해주시면 원칙적으로 맞는 표기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치수선보다 2mm 정도 길게 작동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연장선이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그림을 그려드리겠습니다. 자, 감전색으로 도면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치수 보조선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가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치수선이 이렇게 평행하게 작도가 될 거고요. 그 다음 치수 문자가 위에 위쪽에 올라가면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말은 2mm 정도 띄운다는 이야기는, 더 띄운다는 이야기는 어디로? 치수선보다 연장을 해서 얼마 2mm 더 올리도록 세팅을 해준다고 이야기했고요. 그렇게 해서 그때 D값 누리고 그 연장을 2mm 줬고요. 그리고 원점에서부터, 이거의 원점에서부터 이거의 치수 보조선의 얼마 그립값은 1mm 정도 띄워서 작업을 하면 그렇게 이상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의 간격은 얼마? 한 10mm. 이 10mm에서부터 한 12mm이고요. 그 다음 위에 포개되어 있는 부분들은 8mm에서부터 얼마? 10mm 정도. 뒤에 가면 설명이 녹아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금방 여기 있는 치수선 또 종류가 많습니다. 보시게 되면 벤의 치수선, 이거의 내면 이 벤에 대한 치수에 대한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고요. 자, 가장 사람들이 많이 헷갈리고 있는 부분들이 현의 치수, 호의 치수, 각도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현의 치수는 뭐에 대한 부분을 현의 치수라고 이야기합니까? 현의 치수. 여기서부터 이까지에 대한 거리값을 직선거리로 이렇게 표기를 해놓은 부분들이 뭐를 현의 이 치수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똑같은 모양인데 똑같이 위로 올라가 있는데 호의 모양으로, 호의 치수값으로 이렇게 치수를 빼게 되면 뭐에? 호의 치수선입니다. 호의. 빼고 위에 뭐라고 표기가 되었습니까? 75라는
위에 호값을 표기를 해주시는 게 뭐의 무슨법? 호의 70, 그러니까 호의 치수선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각도 치수선이죠. 그래서 각도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하면서 뭐가 됩니까? 호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치수선이 호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어디에? 치수의 부분들은 뒤쪽에 뭐가 있습니까? 각도가 표기되어 있는 법이 각도법이 각도의 치수선으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한 부분들은 구별을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기본적인 교육을 안 받으신 분들은 이 세 개에 대한 부분들을 구분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죠. 다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구별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각도를 뺄 때. 자, 이 모양을 어떤 모양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밑에서 배웠죠? CNC 가공에서. 페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페파에 대한 각도에 대한 부분들은 어디에 있는 비스름하게 45도 각도 아니면 30도 각도 이렇게 쭉 올려서 이게 대한 파이 값으로 빼내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는 각도를 가진 어떤 페파로 각도가 되어 있는 각도를 가진 치수를 뺄 때는 각도의 뭐를 비스름하게 이렇게 치수를 빼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나중에 작업을 하면서 한번 실제적으로 기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리가 있는 부분들. 자, 이거에 도면을 보시게 되면 다 치수에 대한 부분들이 붙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일 크게 큰 치수에 대한 부분들은 제일 외곽에 밑으로 내려올 수 있더라고요. 안에 있는 치수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빼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시면 되죠. R 값은 이렇게 표현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반대로 이렇게로 표현을 해주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두 가지 중에.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자, 이런 부분들은 어떤 게 맞다에 대한 부분들은 없고요. 그때그때 도면에 녹아 있는 가장 본인이 이상적으로 이 표현이 되는 방법이나 그 생각이 드는 부분들을 사용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찍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아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답이 없다는 거죠. 자기의 갖고 있는 스타일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난다는 거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한 10가지 정도에 대한 부분들이 원칙이 있습니다. 치수 기입의 원칙. 그래서 알고 그만 넘어가시면 되면 이걸 갖고 꼭 적용을 해라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10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 가지고 내가 치수에 대한 부분들을 기입을 하게 되면 좀 더 본인이 맞는 스타일별로 그렇게 이 치수를 빼내기는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치수에 대한 부분들은 전면도에서 기입을 한다. 치수는 되도록. 그래서 삼각법에 보시게 되면 전면도, 편면도, 우측면도가 있는데 주 치수에 대한 부분들은 어디에서? 주산법에서 전면도에서 내가 어떤 치수들이 다 전부 넣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나머지에 대한 부분들은 편면도, 우측면도에 대한 부분들은 이 필요한 경우에만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도면을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계산해서 이 빼내는 도면 치수는 굉장히 안 좋은 치수입니다. 일일이 내가 도면을 보고 치수값을 빼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도면에 치수가 없으면 계산을 두드려가지고 뺄 수 있도록 해주는 치수값은 그렇게 아예 안 좋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별로 안 좋은 이 도면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해서 될 수 있으면
계산을 하지 않고 치수에 대한 부분들을 다 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능 부위에 대해서는 한계 호차, 한계 허용 호차는 뭡니까? 공차죠, 공차. 맞지 않아요? 그래서 기능상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차값을 기입을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 내가 기능 부위가 어디에 있는 부분, 이 부분이 다른 뭡니까? 부품과 조립되는 부분이라고 보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0에 플러스 마이너스 공차값을 기입을 하도록 정밀 그러니까 이 중요 부위에 대해서는 허용 공차에 대한 부분들을 기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허용 공차는 허용 한계는 공차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가장 많이 실수하고 있는 부분들이 뭔가 하면 4번입니다. 4번. 일반 초보자들이 이 도면을 작도하면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들이 이 4번 항목입니다. 중복되게 이 기입을 많이 하죠. 어디서? 전면도에서도 내가 치수에 대한 부분들을 빼고요. 평면도에서도 치수에 대한 부분들을 빼고 그 다음에 우측면도에서도 치수를 중복되게 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럼 될 수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이 중복되게 빼게 되면 도면 자체가 굉장히 뭐가 됩니까? 복잡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복잡해지는 것을 단순화시킬 수 있도록 될 수 있으면 중복되지 않게 기입을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고요. 자, 필요에 따라서 기준이 되는 점 또는 선이나 면을 기준으로 기입한다. 이거는 뭡니까?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우리 나중에 기하공차를 배우게 되면 데이터이라는 이는 칸막이 되어 있는 부분들. 그래서 앞에는 뭐가 됩니까? 공차력에 대한 부분이고 뒤에 중간에는 공차값. 그 다음에 뒤에는 기준이 되는. 그래서 기준면이 되든 기준선이 되든 기준점이 되든 해서 기준이 되는 이 부분들을 이 잡아준 거를 데이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에 대한 부분들 나중에 이 다음 주에 아니면 다다음 주에 이거 기입을 시킨 부분도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꼭 잡아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 뭐가 되는가 하면 모든 치수는 어디에서 나가야 되는가 하면 기준점에서 모두 다 치수가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치수를 빼내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준점이 틀려지게 되면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이번에 말씀드린 거 보세요. 말씀드렸다시피 A란 부품, B란 부품, C란 부품이 있는데 기준이 틀려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단품을 봤을 때는 문제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조립에 있어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동일한 기준점에서 내가 치수를 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6번째 두상 간의 비교 대조가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서로 비교할 수 있도록 비교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면 배치를 잘 해서 치수를 빼라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관련된 치수는 되도록 한 곳에 모아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호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중간에 호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여기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고 막 이렇게 되어 있는 도면인데 이런 부분들을 흩어지게 여기서 이렇게 치수 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치수 빼고 그 다음에 어디에 있는 전체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또 치수를 빼게 되면 흩어져 있잖아요. 자, 이거를 될 수 있으면 한 방향으로 모아서 치수에 대한 부분들을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기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좀 더 좋은 도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8번째.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반드시란 이야기는 꼭 해야 된다 이야기죠. 전체의 길이, 높이, 폭에 대해서는
기입을 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꼭.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전체에 대한 높이, 전체의 길이, 높이, 폭에 대한 부분들은 자, 전면도, 편면도, 우측면도 있을 때 어디에? 여기에도 중복되지 않게 하라고 하지만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기입을 해주시고 여기에도 편면도의 전체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세 개의 법에도 다 해당되게 기입을 해주신 게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도면 그리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한 번 더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자, 치수는 되도록 공정별로 계열해서 분리 기입을 하도록 합니다.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이건 나중에 보고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게 되면 제가 한 번 더 이야기해 드리고요. 그 다음 이 갈로 되어 있는 치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갈로 되어 있는 치수 뭐라고 부르죠? 이렇게 되어 있으면 내가 치수에 대한 부분들을 빼잖아요. 자, 이렇게 치수를 빼게 되면 여기에 뭐라고 접혀져 있는가 하면 갈로하고 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의 의미는 참고치입니다. 참고치. 갈로가 갖고 있는 부분들은 그냥 치수가 공차값을 적용을 하지 말고 그냥 참고로 한 100mm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참고치수로 이렇게 허용을 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수 기입에 있어서 몇 가지 10가지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세 가지 정도가 있죠. 주투 상도에 그러니까 전면도에 치수가 될 수 있으면 기입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중복되지 않게 기입을 해주시고요. 반드시 전체 길이하고요. 높이, 폭에 대해서는 기입을 해야 된다는 거. 이 세 가지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고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정리할 수 있는 시간적인 부분들 드리도록 하고요.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 이렇게 전면도 중심으로 이제 치수에 대한 부분들을 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부분들은 보시다시피 전면도, 편면도라고 배워 있습니다. 자, 이거의 치수값의 중심은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가 기준면이 되겠죠. 이 면이. 그래서 이 면에서부터 뭐가 나가게 됩니까? 이거에 대한 두께에 대한 부분들도 15mm가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점선으로 되어 있는 수문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여기 홀이죠. 홀. 홀의 거리값도 어디에서부터? 여기에서부터 이까지에 대한 센터까지 거리로 표현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기준면이 이면이 되겠죠. 그래서 이면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끝단 부분까지 거리값도 어디까지 여기에서부터 나가게 되니까 얘가 기준면이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치수에 대한 부분들을 이걸 보시게 되면 전체 길이가 이렇게 녹아 있고요. 자, 여기는 이 치수값이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잖아요. 이게 원래 얼마입니까? 20이죠. 맞잖아요. 자, 이 20인데 자, 여기에 있는 부분들이 왜 여기에 10mm, 10mm만 주고 여기 20mm를 뺄까요? 전체 치수에 영향을 받죠. 이렇게 20을 다 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체 치수로 오버할 수도 있고요. 맞잖아요. 45 오버할 수 있습니다. 왜? 공차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공차값이 0.05로 가지고 있고요. 여기도 0.5로 0.5로 가지고 있고. 자, 이거는 0.1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입니까? 공차값이 0.2죠. 맞잖아요. 최대치가요. 근데 여기는 공차값이 40에 플러스 마이너스 0.1로 내가
일반 공차값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 됩니까? 오버할 수 있잖아. 그래서 어디에 부분 한 개의 치수에 대한 부분들은 참고치에 대한 부분들을 가질 수 있도록 치수값을 기입을 안 하도록 그렇게 표현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다 표현을 해주시게 되면 이건 아주 초보자의 도면의 작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위에서 바라봤을 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이거에 대한 치수값이 제일 중요하죠. 맞지 않아요? 이게 정보에 대한 부분들을 어디에서? 평면도에서 내가 기입을 할 수 있도록. 자, 몇 개입니까? 2-파이15라는 것은 구멍이 몇 개? 2개. 위에도 있고 밑에도 해서 간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부분들이 여기서도 이거에 대한 치수값을 기입을 했지만 여기에도 어떻게 이게 전체 높이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기입을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반드시.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R 표시는 이렇게 중심센터에서부터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고요. 자, 다음 그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나요? 여러분들 2천 가시게 되면 앞으로 계속 작업을 해야 되고 깎아야 될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자, 아마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대부분 다 삽부트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 기준이 있습니다. 축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여기는 1차 가공, 여기는 2차 가공으로 만약에 여기가 1차고 여기가 2차로 나눠졌을 때는 여기가 기준이 되겠죠. 자, 이 기준에서부터 시수가 어떻게 쭉 이렇게 뼈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여기에도 뭐가 기준? 인면이 기준이죠. 기준이니까 이렇게 시수값이 뻗어 나가도록 해서 기준면에 대한 분들은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아까 9번에 공정별로 내가 치수에 대한 부분들을 한다는 것은 여기 있는 공정이 나눠졌잖아요. 1차 공정, 2차 공정이니까 1, 2차의 기준면이 인면이니까 인면의 기준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치수를 빼어주시게 되면 훨씬 더 중요하죠. 그렇게 보도록 하고요. 자, 이 도면도 많이 현장에서 많이 깎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자동차 부품 업체에 가시게 되면 이런 제품들을 굉장히 많이 깎게 되고요. 그 선반 작업에 하루에 한 개의 기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깎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은 보시다시피 이거의 기준면은 어떤 면이 되겠습니까? 인면이 기준면이 되겠죠. 왜? 인면을 단면 치고요. 시수가 어디로 이렇게 다 뻗어져 나갔잖아요. 15mm, 50mm에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기준값을 가지고 5mm, 8mm 그렇게 나가게 되고요. 자, 파이는 어떻게 나갑니까? 이렇게 나가게 되죠. 이렇게 작은 거부터 해서 큰 거 순으로 이렇게 역삼각형 모양 형태로 띄게 되는데, 자,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의 거리값은 10mm에서부터 12mm로 잡아주시면 가장 이상적이고요. 그 다음 이거하고 이거의 거리값은 8mm에서부터 얼마 10mm 간격을 띄워주시게 되면 가장 이상적으로 보이는 그런 도면의 기입 작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자, 여기서 판단하시는 분들은 홀에 대한 부분들을 판단할 수 있고 전체의 파이에 대한 부분들을 판단할 수 있고요. 반대쪽에 보시게 되면 뭐합니까? 이거에 대한 파이값이 외경이죠. 그래서 외경의 파이값도 기입을 해 주시고요. 자, 요즘은 이 현장 가면 이 방법 사용하지 않고요.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바로 이렇게 지지선을 빼죠. 그래서 4 마이너스 얼마 파이 8로 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교과서적인 부분이라서 아마 시험용에 시험을 치시는 분들은 지성으로 이렇게 해서 내가 여기 있는 4 마이너스 파이 8로 빼게 되면 감독관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정말. 원래 이게 맞는 표현인데요. 이 감독관은 체계가 대부분 다 체계가 어떻게 되냐면 이런 표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찍어서 치즈를 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거가 간통할 때 이거에 대한 거리값까지 같이 표현을 해주는 방법을 좋아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의 표시값은 뭡니까? 이거 현장 도면들 보면 이런 표시값이 없습니다. 근데
교과서에 대한 부분들은 표기값 있죠. 무슨 표기가요? 이거. 이 표기값. 예? 대칭이라는 표기값이에요. 대칭. 자, 이거의 의미는 저도 이 교과서를 보고 알았는데요. 현장에서 이건 보면 거의 없거나 한 번도 제가 본 적이 없는데 교과서 보고 다른 교육기관에서 제가 교육을 받을 때 이게 뭡니까? 라고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거기에 있는 이 교사분이 야, 이것도 모르고 여기 교육을 받아간다는 식으로 굉장히 한심하게 했는데 제가 현역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요. 혹시 현역에서 이거 본 적 있습니까? 이런 표기? 없죠? 대칭이는 저는 처음 봤죠? 예, 봤죠? 뭐 산수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평형하다 뭐 이런 거. 일반 이 설계 수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 이게 대칭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현업에서 왔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이거는 대칭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칭. 그래서 대칭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홀의 중심선 PCD라고 이야기하죠. 예. PCD라고 이야기하고요. 뒤에 파일을 붙이고 만약에 100이라고 이 표현이 맞을까요? 저도 참 이 현장에서 보면 약간씩 차이 나는데 PCD 값은 피치 센터 다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P 점 찍고 D 이까지는 맞아요. 이까지는. 근데 앞에 파일을 붙이고 이렇게 100을 지운 값 하고요. P 점 찍고 C 찍고 D까지 치고 100 지운 값. 어떤 표기법이 맞을까요? PCD 값. 대부분 다 밑에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저도 이거 밑에서 현장도면 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감독관한테가 시험 치시는 분들 감독관 가고 이게 맞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표현이. 그래서 두 가지다는 별로 문제, 두 가지다 형해도 다 형을 해주는데 꼭 누가 어떤 의미가 딱 맞나라고 이야기를 하면 앞에 파일을 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피식. 근데 현장에서 보시게 되면 대부분 다 이 표현 속을 많이 사용하죠. PCD 값. 맞잖아요. 센터 값으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 표기법은 안 맞습니다. 이거. 파일 60. 맞잖아요. 그래서 이 값에 대한 분들은 안 맞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표현에 대한 분들을 표현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책도 약간 안 맞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PCD 값으로 표현해 주셔야 되고요. 이 센터에 대한 값은. 나머지 부분들은 넘어가도록 하면 되겠고요. 자, 이거 우리가 선에 대한 세팅 값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값이 별 의미가 없는 게 뭔가 하면 D 값에 가서 치수 보조선, 치수 값이니까 치수 스타일에 가서 자동으로 기본 값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 값에 대한 분들 자동으로 설정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근데 굵기에 대한 분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치수선과 치수 보조선하고요. 치수선에 대한 선에 가는 실선 빨간색으로 표기를 해주고요. 얼마? 0.1mm에서부터 0.3 사이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딱 구간을 나눠놨어요. 그래서 이 구간 안에 어떤 선을 사용해도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색깔은 흰색 또는 빨간색을 사용하는데 주로 우리는 무슨 색깔? 흰색보다는 무슨 색깔? 빨간색에 대한 분들을 주로 많이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최초 치수선을 외연성으로부터 몇 미리? 이 말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어디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치수에 대한 부분들이 얼마? 첫 번째 거는 10mm에서부터 20mm는 20mm도 안 맞고요. 너무 많이 떨어졌잖아요. 차이가 맞잖아요. 그래서 10mm에서부터 몇 mm? 12mm로 보시면 돼요. 2mm 차이. 보시면 되고요. 떨어뜨리게 하고 두 번째 위로 올라가는 두 번째 치수값은 이거의 간격에 대한 부분들은 몇 mm? 8mm에서부터 10mm 정도 간격을 띄워서 내가 치수를 빼게 되면 가장 이상적으로 치수에 대한 부분들을 뺄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표현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면 되고요. 자, 세 번째 치수선이 수직 방향일 때는 문자는 좌측으로 기입합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지수선을 빼잖아요. 지수선을 이렇게 빼시게 되면 문자를 어디에? 좌측은 여기죠, 여기. 여기가 좌측이잖아요. 맞잖아요. 좌측에 얼마 이렇게 육식을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도면을 보시게 되면 여기에 이렇게 좌측을 우측을 뺐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는 이거는 잘못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필수 빼면 무조건 어디에 이렇게 빠져나가야 되는데 강제적으로 당겨서 바깥쪽으로 해서 우측을 해다가 해주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잘못되어 있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칙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좌측에 문자를 이제 기입을 하도 됐고요. 수평일 때는 문자 위쪽에 가운데 위쪽에 오도록 대부분 해주는데 위치에 따라서 상에 따라서 좌우로 왼쪽으로 좀 치우치게 할 수도 있고요. 우측으로 약간 가게 해주는데 어디에 칠성 위쪽에 항상 올 수 있도록 기입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에 대한 분들 경험 있다는 거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좀에 참조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넘어가 다음 내용이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뭐? 역삼각형. 이렇게 되어 있는 표기에 대한 부분들은 역삼각형을 이렇게 빼라는 이야기. 여기에도 어떻게 이런 식으로 역삼각형으로 실수에 대한 부분들을 빼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표기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밑에도 거의 역삼각형이죠. 그래서 자 보겠습니다. 여기서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에 대한 분들, 이거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에 대한 분들은 10mm에서부터 20mm가 너무 길고요. 10mm에서 12mm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에 대한 간격에 대한 분들은 얼마? 8mm에서 10mm. 자, 이건 이제 안 까무시겠죠? 그래서 딱 이거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수평하게. 자, 이게일 때는 수평하게 치수선 위에다가 이렇게 기입을 해 주시면 되고요. 상에 따라서는 약간 좌우로 이동을 시키도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위에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 있는 이 표현 이거는 뭐가 되겠습니까? 이거는 이거 시험 치신 분들은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게 되면 강점 줍니다. 원래는 이 표현이 맞습니다. 맞잖아요. 자, 볼게요. 이걸 설명해 드릴게요. 이건 뭡니까? 탭이죠, 탭. 탭은 몇 개? 8개. 얼마짜리 규격? M4짜리 규격을 가지고 있고. DP는 뭡니까? DP. 예? 깊이죠, 깊이. 깊이 값으로 니는 얼마만큼 탭 깊이가 8mm를 내리라는 이야기잖아요. 맞잖아요? 이렇게 표현해 준 게 원래 정상적인데 이렇게 하게 되면 감점이고요. 어떻게?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좀 이상해요. 이렇게 빼갖고요. 여기에 있는 칠값을 4m이라고 표현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깊이 이 값 얼마? 8mm. 그 다음에 드릴 깊이 얼마 몇 mm 이렇게 빼주셔야지 정상적으로 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약간 이상합니다. 저도 이거에 대해서 좀 안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시험지에도 그렇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 이거는 뒤에 가서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요. 40의 파이 40의 H7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끼워 맞춘 공차값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밀급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거 설명은 제가 한 3시간 동안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정밀급에 대해서 나중에 제가 제일 자신 있게 잘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현업에 있어서 끼워 공차 그리고 끼워 맞춘 공차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제가 정말 잘합니다. 예. 제가 3천 측정기를 만치면서 도면을 가지고 해독도 많이 했고요. 공정에 대한 부분들도 해독도 했고 어떻게 찍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까지
해독을 했기 때문에 현장공차, 기하공차, 현장공차, 그 다음에 데이텀, 그 다음에 뭡니까? 끼워 맞춤 공차에 대한 수는 정말 잘한다라고 하기만 보통적으로 좀 사람들보다는 좀 알고 있다라고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경력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분들을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자 아까 전체 치값은 이렇게 놔야 되죠. 여기에도 이렇게 전체에 대한 치값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중요치수에 대한 부분은 공차값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도면을 표기하다 보면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약어들이 사용하고요. 자 케이스 A라는 부분들 뭡니까? 케이스의 무슨 값? 기본이죠, 기본. 맞잖아요. 첫날에 제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케이스 B는 뭡니까? B는 기계. 맞나요? C는 뭡니까? C는 전기. D는 금속.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에 대한 분들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고요. 케이스 A랑은 규격을 따르고 있구나. 기본값을 따르고 있구나. 그래서 기본값 5113이라는 규격치에 녹아있는 치수의 보조 기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대부분 다 알고 계시죠? 파이값. 맞잖아요. 파이랑 의미, 지름이랑 의미. 그 다음 R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지름이랑 의미. 그래서 표현에 대한 부분들은 앞에 파이 60, R 60으로 붙이게 되면 지름이 60이고요. 반지름 값이 60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이 표현은 한 번씩 잘 안 보셨을 겁니다. 이거 S 파이라고 붙이게 되면 9입니다. 9. 완전한 9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표현에 대한 분들이 S 파이라고 붙여주게 되죠. S 파이라고. 그래서 9의 시수값으로 지름의 치수값으로 붙여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9의 파이가 60이구나. 그리고 SR로 붙여주게 되면 9의 뭔가 하면 반지름 값이구나. 반지름 값. 그래서 9의 반지름 값이구나. 그래서 9의 반지름의 치수값은 이렇게 붙여주고요. SR로. 자, 간혹 가다가 있는 표현에 대한 분들 네모. 자, 이 표현은 어떻게 되어 있나라고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모가 딱 되어 있는데요. 한쪽 치수만 이렇게 녹아 있어요. 이렇게. 여기에 해서 뭐로 붙이는가 하면 네모 딱 붙이고요. 얼마 100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표현은 전 사각형이죠. 한 변의 길이가 100이면 이것도 뭐가 됩니까? 100mm가 되는 거죠. 정사각형. 그래서 정사각형의 변치수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모에 대한 부분들은 60. 그리고요 T그래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판의 두께. 그래서 두께에 대한 부분들을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대문자 T하고 소문자 T를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부분 다 소문자로 합니다. 무슨 말인가 했습니까? 간혹가다 대문자로 표현되는데 그건 두께라고 생각하고 계신데 판의 두께는 소문자로 뭐로 T라는 의미를 붙여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T의 두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 표현으로 되어 있으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이게 두께인지 다른 도면 설계자의 의도가 있는지에 대한 분들은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대문자가 T60으로 나타나게 되면 설계 담당자가 잘못하고 틱 두께를 판의 두께를 그냥 대문자로 표현을 했는지 아니면 다른 표현 방법으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분들은 한번 살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45도의 못따기 이건 C이죠.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잘못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에 있는 C 오락구 되어 있으면 뭐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부터 이까지에 대한 거리값이 5mm.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까지에 대한 거리값이 얼마? 5mm. 해서 2등분 삼각형이죠. 두 각이 45도인 2등분 삼각형을 어미가 C라는 어미, 못딱이라는 어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C4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원호의 길이값은 아까 표현했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원호에 대한 부분들을 표현을 해주시고 70이란 부분들 가지고 이거 위에 뭐 이렇게 원호의 모양을 표기를 해줘야지 원호의 길이값을 어미를 가지고 있거나 그래서 이렇게 표현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요즘 도면에 보시게 되면 이 표기값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공차값으로 많이 사용을 했는데 공차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은 이 사각형으로 해서 치수에 대한 부분들은 중요도를 나타내는데 여기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이론적으로 정확한 치수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감독적으로는 사용을 못하고요. 뭐하고 연계된가 하면 우리 형상 공차, 위치도 공차, 아니면 뭡니까? 평면도 공차, 그리고 그 원통도, 동심도에 관련되어 있는 치수에 대한 부분들을 빼기 위해서 참고를 하기 위해서 이거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같이 혼합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독립적으로는 사용을 불가합니다.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관료하는 것은 참고치, 그냥 참고로 해당 이야기. 그래서 관료 30은 30 값은 그냥 참고치로 알고 넘어가면 되겠구나 해서 이거에 대해서 한 10가지 정도 되는데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계속해서 이제 기름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기에 대한 부분들은 항상 이렇게 역삼각형으로 표기를 해주는데 얼마 앞에 파이 때는 파이의 기름값, 그래서 금방 배웠던 기름에 대한 부분들 표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기름집을 할 때는 앞에다가 기름의 기호 파이 값으로 붙여서 사용하도록 합니다. 자, 이거 나중에 파이 값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기입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실제적으로 실습을 하면서 어떻게 해도 했어요.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파일을 다 붙이는 거죠. 그래서 영석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그건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건 지지성을 이용해서 내가 지지성을 이용해서 뭡니까 파일을 이렇게 붙일 수 있도록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커브에 뭡니까 기름을 붙인 거 항상 뭐가 됩니까? 이렇게 붙이죠. 역삼각형으로 가지고 있고 여기서 10mm, 8mm, 8mm 정도. 자, 파이 값은 이렇게 빼넣으셔도 되고요. 원래는 지선으로 어떻게 이렇게 뺍니까? 파이에 6으로 이렇게 빼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빼라고 이야기합니다. 빼라고 이야기하고요. 이것도 반대쪽에 있는 거는 C값이 항상 잘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자, 이 표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 시험 치신 분들은 항상 이렇게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 한 곳에 이렇게 지선 빼가지고요. 어떻게 파이에 6파이에 해주고 이 뭡니까? 이게 파이 값을 해서 앞에 뭡니까? 카운트바 붙이고요. 뒤에 있는 기비 값을 붙이도 한쪽 원래 이렇게 빼잖아요. 이렇게 빼지 마시고요. 독립적으로 카운트바는 카운트바의 파이 값, 그다음에 여기 있는 볼트 분번에 대한 분들은 빠르빠르 빼셔야 된다. 이게 요구하는 시험에서 요구하는 이 치수 기입법이라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카운터도 저거는 4-파이 표현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4개가 있으니까 아마 드릴이 이게 있으니까 이거를 생략했을 것 같은데 이것도 표현이 정확한 법이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죠. 맞잖아요. 12, 14인데 이거요? 카운트 뭐예요? 이게 파이 카운트볼, 예. 카운트볼인 14. 예. 옆에다가 대시를 해가지고 이렇게 빼죠. 예, 빼는데
이 무리의 통상적인 그 방법인데 그렇게 빼셔야 돼요. 원래 RC에서 빼셔야 되는데 이거는 시험에서 애들이 보니까 감독관들이든 어떤 모든 제도에 대한 분들이 이렇게 표현을 해라고 해서 약간 의아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빼는 폰또 안 맞다라고 이야기해. 대부분 현장에 가서 하신 분들은 이야기 들어보면 이 표현법 안 맞다라고 이야기하고 자기가 빼는 표현은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식으로 빼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게 정상적입니다. 그렇게 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하고 수업을 하게 되면 이 표현보다는 아마 다른 방법으로 정상적으로 빼시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여기 있네요. P1에 대한 분들 파이 값인데 이것도 잘못되어 있는 표현이고요. 어떻게 됩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P 점 찍고 C 점 찍고 D에 얼마 46으로 표현을 해주시든가 아니면 P 점 찍고 D 점 찍고 C 찍고 파이에 46으로 해주시든가 두 가지 방법 다 써도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주로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거는 위에 거를 자주 이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PCD 46이라는 값을 주로 이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넘어가 보도록 하고요. 자, 이거는 V배트 풀리죠. 풀리에 대한 분들은 동력 전달을 하기 위한 보조에 대한 이 기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도 자, 여기 있는 이거의 치값이 되어 있는데 공차값을 기입을 해주고요. 여기 있는 이것도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이거는 키움이죠. 키움의 길이 전체 길이 값에 대한 분들 표현해 주는 방법. 아마 이거 굉장히 많이 사용할 건데요. 이거는 시험 치신 분들은 꼭 숙지를 해야 되고요. 이거에 대한 키움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확대해서 빼든가 아니면 1대를 빼든가 해서 대한 부분들은 교육을 좀 받으셔야 될 것 같고요. 웹에도 편리 보시면 되고. 자, 옛날에 이거 아픈 추억이 있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모를 때 아침에 출근 다니까 공장장이 부릅니다. 이렇게 불러가지고 아침에 딴 거 해야 되는데 나무 부서에서 내를 불러가지고 뭐를 하겠다는 줄 모르겠는데 일단 끌려갔습니다. 끌려가가지고요. 야, 가서 울산에 남상동에 가면 공구센터가 있잖아요. 공구상가가 있잖아요. 거기에 빨리 가서 이 풀리한 게 좋나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풀리가 뭔데요? 이야기했더만 그때는 내가 이게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지 않습니까? 어릴 때고. 그래서 풀리가 뭔다니까. 야, 니 풀리도 모르는 이야기하는 거야. 나는 한 번도 모르겠습니다. 이야기했더만 부서진 거 보여줬습니다. 이거 똑같은 거 가서 사오라는 거예요. 아, 이거 어디서 팔아야 하니까. 공구상가 가면 판단하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는 판단하잖아요. 아침에. 그래서 내가 알겠습니다 하고 받아가지고 일단 우리 부서장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이거 서울학 가는데 어떻게 할까니까 사다 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갔어요. 갔더만은 이거 말고 엉뚱한 거를 보여줬으면 이거 갖고 나가는 거예요. 아, 이거 말고 똑같은 거 서울학 하던데 하니까 그건 안 팝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기존에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이거는 깎은 거고 기존에 있는 기성품은 그렇게 안 나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한번 제가 풀리에 대해서 한번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거만 나오게 되면 보이베트 풀리가 어떻게 생길까 어떤 역할을 한다는 거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교육할 때 항상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풀리에 대해서 현장 가시게 되면 항상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이거는 모타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타에 항상 붙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R 반지름값. 아마 여러분들이 표현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했던 부분들인데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표현에 대해서 따라 하실 수 없고요. 자기의 나름대로에 대한 부분들을 그걸로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점 찍고 그냥 십자가 모양으로 해서 센터 값 잡고 그냥 R 값을 이렇게 빼는 방법이 있고요. 아까 어제도 이야기했던 그 같이 점 찍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냥 이렇게 빼셔도 되고요. 그 라운드 값은 이렇게 놓게 빼셔도 되고 안으로 들어가게 빼셔도 되고요. 그 다음 바깥쪽으로 놓으면 센터 값 표기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지지선을 이용해서 이렇게 빼주셔도 됩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이게 어느
관법을 사용하든 관계가 없습니다. 가장 이상적으로 도면에 있어서 내가 보기에 가장 이상적으로 보기 좋은 것을 빼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책에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책하고 똑같이 빼려고 애쓰는 것보다는 그때 도면의 표현에 따라서 내가 갖고 있는 그 타입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빼도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 그렇게 이야기를 해드리고요. 자, 원어의 중심을 표시할 때는 십자가 모양 같이 하든가 또는 원, 어제 배웠죠? DO라는 이 도너스 모양으로 해서 어제 표기를 해준다는 거, 그렇게 표현을 했고요. 이것도 뒤에 가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길은 길이가 길이니까 뭐가 됩니까? 꺾은 선으로 내가 칠값을 빼낸 겁니다. 그래서 이 중심에부터 치수에 대한 부분들을 꺾어서 얼마 꺾은 선으로 R 100이라는 의미 표현했고요. 꺾어서 115라는 표현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상하지 않네요. 맞네. 이거는 R이 이렇게 되니까 150, 100이고 이거에 대한 부분들은 150. 이런 표현이 되나요? 저는 좀 이상한데 저 중심점이 가까이 저리 있을 때는 저렇게 표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중심점이 저 멀리 있을 때 예.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상하죠. 이건 보여주기 위한 부분대로. 그리고 좀 이상한 게 R이 100하고 R이 이것도 약간 표현이 좀 이상한 것 같고요. 하기야 크게 까봐도 약간 차이가 나긴 나는데 좀 표현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매끄럽지 않습니다. 바뀐 거 아닙니까? 100하고 115. 이게 좀 작기 때문에 이게 100이 되기는 되는데 이 중심에부터 약간 이렇게 표현을 알 것 같은데 동일한 중심점을 가지고 있나요, 이것도? 똑같은 저기 점에서 출발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중심선 점에서. 그러니까 이게 표현이 안 될 것 같은데요. 표현 됩니까 이거? 안 되죠. 이거 표현 제가 처음 봐가지고 표현 안 됩니다. 왜 그냥 동일한 중심점에서 R 값은 중심점이 틀리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R 값이 이게 100이 놓을 수도 있고 115가 놓을 수도 있는데 동일한 중심점에서는 놓을 수가 없는 거죠.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R100이 어디에 중심점 여기서부터 R100으로 표현해 주게 되면 맞는 이야기인데 동일한 중심점에서 R100하고 R150이 이렇게 115가 나온다는 거는 상상도 못하는 이야기인데 이 책은 누가 띄우는지 모르겠어요. 중심선상에 점만 찍어주면 된다고 적혀있어. 응? 중심이 같은 게 아니라 응. 같은 중심선상에 점 찍어준다고 돼 있어. 그렇게 표현이요? 하기 나름이네. 표현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중심점 자체는 다른데 중심선 라인 안에 있으면은 중심선이 안 같아도 그 라인 중심선 라인에 있으면은 저렇게 표시를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중심에서 뺀 것 같았어 제가. 그리고는 그랬는데 저 선에는 네, 맞죠? 중심선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인 것 같은데 자 이제 다시 표현해 주시게 되면 이 말인 것 같습니다. 저게 중심점은 아니고 저 선상에 있다. 선상에 같은 라인 선상에 있다. 이 말인 것 같아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선상에 있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에 있는 중심 센터 값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표현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꺾어가지고 이거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렇게 꺾었다 뭐지 내가 그리 이렇게 꺾어서 115 이건 맞는 이야기죠. 맞잖아요. 같은 중심선이니까. 근데 지금 동일한 승산에서 나갔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표현에 대한 부분들이 약간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9에 대한 부분들. 9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9는 앞에 S 파이를 붙이고 파이에 대한 값을 붙이면 되고요. 반지름은 SR을 붙이고 파이에 대한 부분들을 기입을 해주신다는 거. 자 보시면 되고요. 자 9가 181일 때는 S 파이를 2i 때는 SI를 사용한다라고 이거에 대한 표현에 대한 부분들 이용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구멍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지선으로 드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DR로 이야기를 하고요. 맞죠? 드릴 88짜리 드릴. 저 니마는
생각이 막 이인가 하여튼 그런데 그 드릴은 그렇고 펀치. 자, 우리 드릴 작업하고 니마 작업의 차이점 뭡니까? 가공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죠. 자, 니마 얼마, 니마 얼마, 보린 값 얼마, 보린 얼마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맞잖아요. 드릴 값. 그래서 드릴은 일반적으로 거칠게 된 분들 굉장히 거치고 일반적으로 구멍 뚫어 놓은 그걸 드릴을 이용해서 그렇게 뚫혀져 있는 부분들을 좀 더 뭐가 되니까 전밀도 있게 다듬어 주는 게 니마고요. 보릴은 뭡니까? 보릴이 더 좋은 전밀도 더 높습니까? 아니면 니마가 더 그러니까 전밀도 높습니까? 보림. 아닙니다. 니마입니다. 니마. 니마가 더 보린 이 전밀도 더 높고요. 중간 사이에 있는 게 뭡니까? 보린 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중간에 드릴, 보린, 그 다음에 니마. 그렇게 전밀도에 대한 부분들을 따져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래서 표현에 대한 분들은 이렇게 중심센터에서 지선을 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신 게 정상적인 부분들입니다. 현장 도면 보는 되면 대부분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되는데 시험 치신 분들 이렇게 파이를 빼야죠. 파이에 얼마 팔로 그렇게 빼야 되고 여기는 깊이 값도 정확하게 표현에 대한 부분들 쓰셔야 됩니다. 이렇게. 거기 답안지에서 요가는 답이 났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건 잘라 놓은 거죠. 길이가 너무 기니까 이 구멍에 대한 부분들을 잘라 놓은 거죠. 그래서 구멍 반복되는 구멍은 그림처럼 책락해서 도시한다. 그래서 첫 번째 시작점은 얼마? 6mm고요. 간격에 대한 부분들은 10mm. 그 다음에 구멍에 대한 부분들은 19개가 있다 이야기고요. 크기 값은 6mm라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10mm 간격으로 곱하기 18개. 첫 번째 거 빼고 두 번째 간격은 18개씩 해서 19개 된 거고요. 전체 길이 값은 얼마? 186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됐죠? 그래서 이렇게 이 같은 구멍으로 도시되어 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잘라서 내가 절단선으로 잘라가지고요. 그렇게 이 하시면 된다는 표현. 구멍의 깊이의 도시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죠. 한글로 15mm. DP 뭡니까? DP는 아까 깊이라고 했죠. 깊이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이거는 깊이를 알 수가 없는 거고요. 표현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 이거는 드릴에 대한 부분들이죠. 또 똑같이 표현에 대한 부분들이고. 자,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답안지에 원하는 값은 이겁니다. 이 값. 이 값으로 여러분들이 표현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이게 여기서 제가 말하는 경우에 대한 분들은 해칭입니다. 대칭인 경우, 비대칭인 경우에 대한 분들은 치수기입법. 대칭일 경우 어떻게 됩니까? 역삼각형으로 항상 삼각형에 대한 분들을 이렇게 치값을 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가장 이상적이고요. 여기도 이렇게 빼주시고 밑에도 이렇게 빼주시게 되면 도면에 대한 분들이 가장 이상적으로 빼어 나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이게 가장 현업에 있어서 보시고요. 자, 여기서 뭐가 표현 다 됐습니까? 전면도에서 이게 전면도죠. 전면도에서 모든 치값이 어느 정도 다 기입을 한 거죠. 맞잖아요. 하고 이제 우측면도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디테일한 부분들, 시수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표현에 대한 부분들을 자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단면도 자르고요. 이렇게 대한 부분들.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치수는 항상 왼쪽에 이렇게 왼쪽에 기입을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원칙입니다. 이 우측에 대해서 우측에다가 기입을 해주신 게 아니고요. 왼쪽에 치값이 이렇게 5도로 해준 게 원칙이고요. 여기는 왼쪽에 있으니까 왼쪽에 대해서 이렇게 빼주시고. 자, 위 아래쪽은 어떻게 됩니까? 항상 위쪽에 올라올 수 있도록 이렇게 표현을 해준 게 맞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끝났네요.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치수에 대한 기입법에 대해서 오늘 한 1시간 정도 제가 말씀을 해드릴 거예요. 자, 이거를 기본으로 해서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앞으로 한 2주 정도, 2-3주 정도는 치수도 기입했고요. 기하공차하고 거칠기, 등등 그런 부분들을 이제 수업에 대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 한번 해보시고요. 일단 이론적인 부분들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